늘스타TV를 사랑해주시는 늘메이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약속된 목요일 밤 9시가 되어서 오늘은 늘스타의 고민타파, 여러분들이 저에게 미리 보내주신 귀중한 소중한 사연들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1시간 안에 사연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미리 뽑아온 사연지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랑 같이 나눠볼게요. 제이땡땡땡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늘 걱정입니다. 원래 너무 고민이 많아요. 예를 들어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잘리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사소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아는 동생 하나가 별명이 걱정인형이어가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심지어 이렇게 주차장에서 차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차 정상기가 이렇게 탁 내려오죠, 기계가. 그게 팍 내려와서 오작동이 나가지고 내가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 비행기를 탔어도 비행기 혹시 내가 탄 이 비행기는 사고기가 아닐까? 이런 걱정. 그래서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한번 그럴 때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항상 저도 밝고 최대한 긍정적이려고 노력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고 이런 불안감, 갑자기 내가 내일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게 아니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 시나리오들을 쓰게 됐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부쩍 하는 일들이 내 생각만큼 안 되고, 그리고 뭔가 해야 할 일들은 내일 일어나면 이만큼 많지? 하면서 강박이 자기 전까지 생겨서 잠도 안 오고 한참 그런 시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사연 주신 제이모님처럼 걱정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별 쓸데없는 걱정이죠. 이렇게 걱정이 많을 때 저는 우선은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요, 그냥 몸을 움직이고 잡생각을 버릴 수 있는 것들을 해봐라 라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의 잡생각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예를 들어 나중에 회사에 들어갔다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취준생인데 잘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회사에서 내가 적응을 못할까 하는 이런 걱정들은요, 사실 지금 걱정을 한다 해서 1시간 뒤든 내일이든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근데 그걸 본인이 알면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잡생각을 떨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몸이 지금 너무나 편하고 지금 할 게 없으니까 딱히 생각이 자꾸 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읽었었던 하정우님의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에세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먹방 잘하는 그 배우 하정우님 있죠. 그분의 책에 걷는 사람 하정우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그분도 정말 영화사에서 맨날 뺀찌 먹고 신인 배우 시절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허삼관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렇게 힘들 때마다 그냥 걷기를 무작정 했는데 이 걷기의 수준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동네에 한 5분, 10분 산책하는 정도의 걷기가 아니라 진짜 그냥 강남 사무실에서 합정 홍대까지 도보로 걸었대요. 그걸 왕복으로 걷게 되면은 한 3만 보? 이 정도를 하루에 걷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내가 고민이 많다 할 때는 걷기 여행도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걷기 여행 같은 경우는 주로 하와이로 가신다고 하는데, 하와이에서는 하루에 10시간 걷기? 이렇게. 그래서 그 팀원들을 이뤄가지고 팀원들이랑 계속 걷는 거예요. 걷고 또 너무 허기지면 중간에 맛있는 레스토랑 가서 밥 맛있게 먹고 먹방하고, 그리고 또 걷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발에서 불이 막 엄청 타오르고 발바닥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도 한참 이거를 보고 엄청 걷기를 했는데, 걷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격렬하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진짜. 그래서 걷기 전까지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크다고 느껴졌던 그 고민이 걷고 나서 맛있는 거 먹고 또 걷고 집에 와서 캔맥주 한 잔 딱 마시고 따신 물에다가 몸을 쫙 샤워를 한 후에 에어컨을 이빠이 틀어요. 그런 다음에 딱 누우면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머릿속이 비워지면서 하얗고 그냥 집이 너무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자고 다음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고민이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그리고 잘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 산책이면 산책, 걷기면 걷기, 그리고 난 좀 달릴 때가 좋다. 그러면 조깅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취미 활동도, 이것도 취미 활동은 시간도 써야 되지만 돈도 써야 되는 거라 이분한테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뭐 돈적인 것도 여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 있잖아요. 그림 그리기나 뭐 요리나 아니면 노래 배우기 아니면 플라워, 이런 쪽으로 뭔가 집중을 되게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거를 하면은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근본적으로 고친 해결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그런 고민들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사고가 안 되고 지금 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나도 그랬거든. 당장 뭐 한 달에 7만 원 수입 가져가고 월급 너무 못 벌어가는데, 내일은 포스팅을 더 많이 해서 학생을 더 유치를 시켜보고, 내일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 학원을 조금 더 알려보자. 제가 처음에 스타트업 차릴 때 그랬어요. 그리고 책방도 한참 초기에는 진짜 항상 월세는 이렇게 다달이 많이 나가는데, 내가 이 책방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신간이 나왔습니다. 이런 책들을 좀 사주세요. 우리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홍보를 되게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항상 머릿속에 일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이 쪼달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긍정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죠. 그 긍정적인 사고가 안 될 때 가장 좋았던 부분은 우선 주변의 환경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힘들 때 더 이열치열이다 해가지고 내 머리를 더럽힐 수 있는 좀비가 나오는 외국 드라마, 아니면 귀신이라든지 살인사건을 다룬 아주 잔혹한 웹툰, 그리고 음악도 좀 하드코어한 거, 이렇게 막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어디다 해소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야. 그렇게 하니까 매일 악몽이 정말 시달리고, 잠만 자고 눈만 감으면 좀비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오고 나를 막 살인을 하러 오고, 난 항상 자고 일어나면 피가 낭설한 그런 꿈을 꾸고 있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환경 개선으로 항상 잔잔하고 좋은 노래, 한참 제가 좋아했던 노래는 인디 음악 소라님이라고 계세요. 소라님의 살 빼지 마요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나 이렇게 할 일도 많은데 다이어트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난 항상 일만 해, 이러면서 살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소라님의 살 빼지 마요라는 노래를 들으면 나 살 안 빼도 돼. 지금 토실토실 이렇게 두 볼에 양볼에 살이 이렇게 차오르는 게 난 이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잔잔하고 뭔가 굴곡이 없고 항상 행복해지는 노래, 뭐 드라마 같은 경우도 달달한 그런 드라마, 그리고 영화나 웹툰, 매체 같은 것도 그냥 일상툰 있잖아요. 한숨 나오는 거 말고, 무서운 거 말고, 자극적인 거 말고, 이런 식으로 주변의 환경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집 청소를 했어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스타킹 이렇게 허물 벗듯이 벗어놓고 나가기도 일쓰고, 머리카락 당장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잠 30분 더 잘래, 1시간 더 잘래 이러다가 머리카락 낭설해놓고 가고 이랬었는데,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서 방을 좀 깨끗하게, 내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을 해보자. 여기서부터가 긍정적으로 제 환경을 변화할 수 있었던 좋은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도 되게 많이 중요한데, 제이모님께서 아까 내가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잘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걸로 비추어 보아서 아직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일 거라는 추측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때는 내가 아직 이것도 못하고 있는데 뭘 내가 앞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자기감이 들면서 항상 내가 좀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거든. 이때는 난 차라리 감사와 칭찬일기를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감사일기라는 거는 하루에 아주 작은 거여도 괜찮아요. 소확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낀다. 그런 것에 대해 나 오늘은 이래서 감사했다. 오늘은 슈퍼주 아주머니께서 나한테 맥주 사탕을 하나 서비스로 주셨다. 감사했다. 이런 식으로.
또 오늘 난 지나가는 아이한테 선행을 베풀 수 있을 만큼 나는 뭐 1,000원이 주머니에 있었다. 1,000원을 선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나는 아직까지 부자다. 감사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리고 하루에 아침에 할수록 더 좋은데 나에 대한 칭찬. 나는 머리숱이 아주 두껍고 강해. 나는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은 게 정말 감사해. 나는 목소리가 아주 대장군같이 여장군같이 진짜 크고 쩌렁쩌렁해. 이런 목소리는 정말 타고난 목소리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끄집어내서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칭찬하고 자기 전에도 그걸 쓰면서 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칭찬일기를 쓰는 거. 감사일기, 칭찬일기 요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무원 시절에도 굉장히 불안하고 막 이랬을 때가 있어요. 내가 탄 비행기가 혹시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막 진짜 쓸데없는 나쁜 소리죠. 어떻게 보면은 이리방정인 거. 그런 생각을 저도 가끔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어떤 거였냐면은 내가 승무원 하면서 항상 언니들한테 깨지고 그리고 같은 동료들이 열심히 일을 잘하면서 나는 저렇게 칭찬이나 평가를 못 받았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한 거지 하면서 마음에 막 불안감이 들 때? 그때 한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도 또 되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새벽 출근을 할 때 일부러 잠 안 오잖아요. 어차피 12시, 1시에 잠 안 오잖아요. 근데 뭐 2, 3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차 끌고 동대문 새벽시장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12시, 1시부터가 이제 막 시작이라서 정말 막 불 켜고 전대 이렇게 딱 가지고 진짜 몸도 막 여리여리하고 체구도 작으신 아주머니, 아저씨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이렇게 큰 옷보따리들을 들고 이고 지고 천들을 원단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나면은 그래 내가 한 달에 몇 번 새벽 3시 나가는 거, 2시 나가는 거 뭐 그렇게 힘들다고 매일같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면서 내가 나태해지려고 하는 걸 빨리 잡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꽤 괜찮은 일이야 라는 생각도 하면서 자존감도 높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조금 나보다 더 열심히 사시는 분들, 나보다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내가 그거 해야겠다.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좀 감사함을 느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됩니다. 늘스타가 충분히 떠들었던 것 같은데 늘메이트 분들은 제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순간을 해결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댓글 올리는 거 한번 볼까요? 재호님 되게 좋은 솔루션 주셨는데 힘들 때는 부모님 생각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친구, 부인 생각하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맞죠? 사회는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정말 극한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쭉 주셨던 사연들을 모아보면은 오늘도 미처 너무나 방대하고 좋은 사연들이 많아서 소개를 못 해드렸지만 그런 사연들을 다 보면 저도 한 번씩 겪었던 일인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일이 나한테 되게 특별하고 힘들었던 일 같지만 누구나가 또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고민을 들어주는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고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생각보다 꽤 아무것도 아니고 극복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한번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좋은 솔루션, 좋은 아이디어도 계속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더 이 부분, 이 사연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저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또 짬뽕 먹고 싶은 남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짜장면이 먹고 싶네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까지 제가 준비를 했어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